1912년 6월 10일 월요일 아침, 아이오와 주의 조용한 마을 빌리스카, 인구 2,000명의 평범한 농촌 마을에서 한 이웃이 무어 가족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용하다 못해 무섭도록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 이웃은 자신이 목격한 것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8명 모두 잠든 채로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미제 사건 중 하나, 빌리스카 도끼 살인 사건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 6월 9일, 무어 가족의 집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요일이 흘렀습니다. 가장인 조시아 무어는 43세의 농부였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4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죠. 큰아들 허머는 11살, 캐서린은 10살, 보이드는 7살, 폴은 5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웃집의 두 소녀가 무어네 집에 놀러 왔습니다. 리나 스틸링어 12살, 그리고 여동생 아이나 8살. 아이들은 함께 놀다 그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마을 교회에서는 그날 밤 부흥회 집회가 열렸습니다. 조시아와 사라는 아이들을 집에 두고 집회에 다녀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날 밤 8명 모두는 무어 가족의 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누구도 다음 날 아침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어 가족의 이웃인 메리 패컴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집 안에서 기척이 없었거든요. 그녀는 경찰에게 연락했고 조시아의 사업 파트너 존스도 함께 집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2층 방에서 발견된 건 조시아와 사라였습니다. 침대 위에서 잠든 것처럼 누워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아이들 방에서도 스틸링어 자매가 자고 있던 방에서도 모두 같은 상태였습니다. 총 8명 모두 잠든 채로 도끼로 살해되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희생자들은 잠든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잠에서 깨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용된 도끼는 무어 가족 소유의 것으로 지하실에서 발견됐습니다. 범인이 집 안에 있던 도구를 사용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끔찍하죠. 그런데 이 사건을 정말 소름 끼치게 만드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수사관들이 집 안을 살펴보면서 이상한 점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집 안의 모든 창문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안에서 누군가가 직접 막아놓은 것처럼. 둘째, 집 안의 모든 거울이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유대교나 구식 장례의식처럼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려놓은 것처럼. 셋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점, 피해자 8명의 얼굴 모두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잠든 것처럼, 마치 누군가 직접 눈을 감겨준 것처럼. 그리고 부엌에서는 먹다 남긴 음식이 발견됐습니다. 세면대에는 씻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그날 밤 8구의 시신과 함께 집 안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음식을 먹고 손을 씻고 아침이 밝기 직전까지. 그리고 날이 밝아오기 전에 조용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강도 살인이 아니라는 증거는 또 있었습니다. 집 안에 있던 돈이나 귀중품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범인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첫 번째 유력 용의자는 윌리엄 맨스필드. 그는 사건 며칠 전 빌리스카 근처를 지나간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맨스필드는 이전에도 가족을 도끼로 살해한 혐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장인, 장모를 살해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은 전력이 있었죠. 그는 조시아 무어와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를 범인으로 확정할 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떠돌이 전도사 조지 켈리. 그는 사건이 일어난 날 밤 빌리스카에서 열린 부흥회 집회를 인도한 인물이었습니다. 켈리는 나중에 직접 자백을 했습니다. 내가 했다고. 하지만 재판에서 그 자백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켈리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진술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결국 두 번의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헨리 리차드. 조시아 무어와 성이 같지만 아무 관계 없는 인물입니다. 헨리 리 무어는 같은 시기 미국 중서부 일대에서 도끼를 이용한 연쇄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1910년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도끼로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헨리 리 무어가 빌리스카 사건을 포함해 미국 중서부에서 발생한 최소 10건 이상의 도끼 살인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패턴이 너무 비슷했거든요. 잠든 피해자, 집 안에 있는 도끼 사용, 금품 미탈취. 하지만 그 역시 빌리스카 사건의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는 처음부터 엉망이었습니다. 사건이 발견된 직후 마을 주민 수백 명이 현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증거들이 훼손됐고 지문이나 발자국은 이미 수많은 발에 뭉개져 버렸습니다. 당시는 1912년, 지문 분석 기술도 초보 단계였고 DNA 감식 같은 건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조시아 무어의 사업 파트너였던 존스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 독자적인 수사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 탐정은 조지 켈리를 용의자로 지목하며 기소를 이끌어냈지만 결국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수사, 훼손된 증거, 시대의 한계. 사건은 그렇게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사건으로부터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빌리스카 살인사건 집은 현재 박물관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누구나 방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밤새 그 집에서 묵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유령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방문객 중 일부는 아이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밀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녹음 장비에 설명할 수 없는 소리가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집단 심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합니다. 1912년 6월 10일 그날 밤 8명의 목숨을 앗아간 누군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가장 마음에 걸린 건 범인이 누구냐가 아니었습니다. 밤새 그 집 안에서 8구의 시신과 함께 앉아있던 그 사람. 음식을 먹고 손을 씻고 창문을 가리고 거울을 덮고 얼굴에 천을 씌운 그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겁니다. 빌리스카의 그날 밤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영원히 새벽 4시에 멈춰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